우리는 학교에서 돈의 기원을 이렇게 배웠습니다. 옛날엔 물건과 물건을 바꾸는 물물 교환을 했고, 그게 너무 불편해서 돈이 생겼다고요. 교과서에도 위인의 말에도 그렇게 적혀 있죠. 그런데 이 이야기 사실은 거의 다 틀렸습니다. 순수한 물물 교환 사회는 존재한 적이 없거든요. 그렇다면 돈은 도대체 어떻게 생겨났을까요? 그 진짜 역사를 지금부터 따라가 봅니다. 먼저 그 유명한 물물 교환 이야기부터 깨봅시다. 이 주장을 널리 퍼뜨린 사람은 아담 스미스입니다. 근대 경제학의 아버지로 불리는 인물이죠. 그는 옛사람들은 물건을 맞바꿨다고 적었어요. 너무 그럴듯해서 200년 넘게 정설이 됐습니다. 그런데 20세기 들어 인류학자들이 의문을 품죠. 정말 물물 교환만으로 돌아가는 사회가 있을까? 그들은 전 세계의 부족과 역사를 샅샅이 뒤졌습니다. 그리고 충격적인 결론에 도달해요. 그런 사회는 단 한 곳도 없었습니다. 생각해보면 물물 교환은 너무 비효율적입니다. 내가 신발이 필요한데 상대는 신발이 남고 내 쌀을 원해야만 거래가 되죠. 이걸 욕구의 이중일치 문제라고 부릅니다. 두 사람의 필요가 딱 맞을 확률은 아주 낮죠. 이렇게 거래가 어려운데 어떻게 살았을까요? 답은 의외로 외상과 빚이었습니다. 작은 마을에선 사람들이 서로를 다 알았어요. 내 신발 먼저 가져가, 추수하면 갚아. 이렇게 기억과 신뢰로 외상이 오갔죠. 굳이 그 자리에서 물건을 맞바꿀 필요가 없었던 겁니다. 서로가 서로의 장부였던 셈이죠. 그런데 마을이 커지자 문제가 생깁니다. 누가 누구에게 얼마를 빚졌는지 헷갈리기 시작했죠. 그래서 빚을 기록할 방법이 필요해졌습니다. 놀랍게도 인류 최초의 문자가 여기서 나왔어요. 5000년 전 메소포타미아의 점토판들이죠. 그 점토판의 대부분은 시도, 노래도 아니었습니다. 누가 보리 몇 자루를 빚졌다는 장부였어요. 즉 문자는 빚을 적기 위해 발명된 거죠. 그리고 그 빚을 관리한 곳은 신전과 궁전이었습니다. 신전은 곡식을 보관하고 빌려주는 은행이었죠. 비드 단위는 보통 보리나 은의 무게였고요. 그러니까 돈은 물건이 아니라 빚에서 시작됐습니다. 함무라비 법전에도 빚과 이자 규정이 가득하죠. 빚은 인류 문명만큼이나 오래된 셈입니다. 물론 물건이 돈처럼 쓰인 경우도 있었습니다. 다만 그건 물물 교환이 아니라 정해진 가치 척도였죠. 가장 유명한 건 조개 껍데기 화폐입니다. 아프리카와 아시아에서 수천 년간 쓰였어요. 귀하고 위조가 어려워 돈으로 제격이었죠. 어떤 곳에선 소금이 돈이었습니다. 로마 병사의 급여, 살라리움이 소금에서 나온 말이죠. 영어 샐러리의 어원이기도 합니다. 가축이 돈인 사회도 있었어요. 소와 양의 마리수로 재산을 따졌죠. 가장 독특한 건 태평양 얍섬의 돌화폐입니다. 지름이 4m에 달하는 거대한 돌이었죠. 너무 무거워 옮기지도 않았습니다. 저 돌은 이제 내 것이라는 합의면 충분했죠. 심지어 바다에 빠진 돌도 가치를 인정받았어요. 돈이란 결국 사람들의 약속이라는 증거죠. 세상이 넓어지면서 또 다른 문제가 생깁니다. 모르는 사람과 거래할 땐 외상이 안 통하죠. 상대를 믿을 수 없으니까요. 그래서 누구나 인정할 물건이 필요했습니다. 바로 금과 은 같은 귀금속이었죠. 귀하고 썩지 않고 찾게 나눌 수도 있으니까요. 하지만 거래할 때마다 무게를 다는 건 번거로웠어요. 순도를 속이는 사기도 많았고요. 그래서 무게와 순도를 보증하는 도장을 찍습니다. 이게 바로 주화의 탄생이에요. 기원전 7세기, 지금의 터키 리디아 왕국에서죠. 금과 은의 합금으로 최초의 동전을 만들었습니다. 비슷한 시기,
중국과 인도에서도 동전이 나왔어요. 그리스는 드라크마, 로마는 데나리우스를 만들었죠. 동전엔 왕이나 신의 얼굴이 새겨졌습니다. 이 돈은 내가 보증한다는 선언이었어요. 국가의 권위가 돈의 가치를 불어넣은 거죠. 동전은 세상을 통째로 바꿨습니다. 이제 모르는 사람과도 즉석에서 거래가 됐죠. 시장이 폭발적으로 커졌습니다. 특히 동전은 군대를 먹여 살렸어요. 왕은 병사에게 동전으로 급여를 줍니다. 그리고 백성에겐 그 동전으로 세금을 내게 했죠. 그러자 모두가 동전을 갖고 싶어졌습니다. 이 순환이 거대한 제국을 굴렸어요. 로마도 동전 위에 세워진 제국이었죠. 그런데 여기서 인류 최초의 인플레이션이 터집니다. 로마는 돈이 부족하자 꼼수를 부렸어요. 은화에 섞는 은의 양을 몰래 줄인 거죠. 처음엔 은 100%였던 은화가 나중엔 은이 5%도 안 됐습니다. 가짜 돈이 넘치자 물가가 폭등했어요. 돈의 신뢰가 무너지면 제국도 흔들리죠. 이건 오늘날에도 똑같이 적용되는 교훈입니다. 동전에도 치명적인 약점이 있었습니다. 많이 들고 다니면 너무 무거웠죠. 큰 거래를 하려면 수레가 필요할 정도였어요. 그래서 중국 상인들이 기발한 꾀를 냅니다. 동전을 믿을 만한 곳에 맡기고 보관증을 받은 거죠. 그리고 그 종이를 동전 대신 주고받기 시작했어요. 세계 최초의 지폐, 송나라의 교자입니다. 이 광경을 본 마르코 폴로는 충격을 받았죠. 종이 쪼가리가 금처럼 쓰이다니 유럽인에겐 마법처럼 보였던 겁니다. 종이 자체는 아무 가치가 없으니까요. 이걸 가져오면 금을 준다는 약속이 가치였죠. 훗날 유럽의 은행들도 같은 원리로 은행권을 찍습니다. 돈은 이렇게 물건에서 약속으로 진화해 갔어요. 오랫동안 종이돈은 금이 든든하게 받쳤습니다. 이 제도를 금본위제라고 부르죠. 언제든 종이를 금으로 바꿔준다는 약속이었어요. 그래서 함부로 돈을 찍을 수 없었습니다. 찍은 만큼 금을 보유해야 했으니까요. 그런데 1971년 미국이 그 약속을 끊습니다. 베트남 전쟁 등으로 금이 부족해졌거든요. 이제 달러는 금과 완전히 분리됩니다. 전 세계 돈이 금의 사슬에서 풀려났죠. 그럼 지금 돈의 가치는 무엇이 보증할까요? 바로 그 나라와 정부에 대한 믿음입니다. 우리가 10,000원짜리를 기꺼이 받는 이유는 다른 사람도 그걸 받아줄 거라 믿기 때문이죠. 그 믿음이 종이에 가치를 불어넣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 믿음이 깨지면 어떻게 될까요? 역사 속 하이퍼 인플레이션이 그 답입니다. 1920년대 독일에선 돈을 수레로 날랐어요. 빵 한 덩이가 수십억 마르크였죠. 돈으로 불을 떼는 게 더 쌌을 정도입니다. 최근 짐바브웨에선 100조 달러 지폐가 나왔고요. 돈에 대한 믿음이 사라지면 휴지가 되는 거죠. 그래서 돈의 본질은 결국 신뢰입니다. 그리고 지금 돈은 또 한 번 변하고 있어요. 이제 돈은 숫자로만 존재하기도 합니다. 통장 잔액도 카드 결제도 전부 데이터죠. 비트코인 같은 암호화폐도 등장했고요. 형태는 달라도 본질은 똑같습니다. 5,000년 전 점토판의 빚 기록처럼 돈은 결국 사람 사이의 기록이자 약속이에요. 물물 교환에서 시작했다는 이야기는 신화였습니다. 돈은 빚에서, 신뢰에서, 약속에서 태어났죠. 동전과 종이, 그리고 숫자로 모습을 바꿔왔지만 그 본질은 한 번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바로 믿음이죠. 알고 보면 우리가 아는 상식이 틀린 경우가 많습니다. 세상의 진짜 이야기, 알고 보면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다음엔 어떤 통념을 깨볼까요? 댓글로 남겨주세요.